안녕하세요. 삶을 외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것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났더니 저의 삶을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될까, 어떤 것부터 더 멀리 해야 될까 생각하는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커피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커피가 몸에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대사질환에도 좋고, 또 간암협회에서는 간암 치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대사도 촉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로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하는 건 커피의 단점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던 습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즐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몸에 탈수가 난 상태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 보니 이뇨작용이 더 촉진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몸의 수분이 또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실 때면 심장이 좀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아메리카노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7잔 정도 먹었던 기억까지 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을 뒤돌아봤더니 너무 커피를 남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기한테 맞는 양을 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드시는 거는 이뇨작용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커피를 밤늦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달고 살았던 말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한 3년 정도 극단적으로 조금 일부러 멀리 했어요. 한 번 마시면 또 계속 마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커피를 안 마시고 나서 우연치 않게 커피를 밤에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만약에 커피를 마실 일이 있다면 최대한 낮에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아침에 모닝커피보다는 점심때쯤 식사 후에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좀 따뜻하게, 그다음에 연하게 이렇게 마셔서 밤에 잠자는 것에 영향을 안 받는 영역 안에서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카페라떼, 카푸치노, 또 밀크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마실 때마다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아꼈다가 맛있게 한 잔 마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니, 환우분들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겠지만 아메리카노 드셨을 때 나의 몸에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나한테 맞는 적정 카페인 양을 찾아가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을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두 번째는 술입니다. 다들 이 부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저는 이 술 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장녀로 태어나서 나름 외로움이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 잘하고 목소리 좋고 대인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극 I, 극 트리플 A로서 사람들 앞에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과 뭔가 친숙해지려면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 술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을 정말 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술이 약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정말 잘 즐기면서 마셨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주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그 공간이 없어지고 나니까 술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과 페어링을 했을 때 술이 또 땡기잖아요.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든가 회, 좋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또 술 생각이 나고 한 잔 딱 곁들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식탐이 많다 보니까 술을 마셨던 이유가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는 것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 없이도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술 없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도 잘 할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유방암이 다 완치가 되고 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술을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는 평생 술은 멀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끔씩 기분을 내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 정말 소량 정도만 기분을 내야 되겠다. 나한테 줄 수 있는 사치는 그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환우분들 중에서도 술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유방암 호르몬 양성은 술과 영향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정말 마시고 싶더라도 무알콜 맥주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환우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제가 멀리하는 음식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차가운 음식과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얼죽아였습니다.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차가운 음식은 유방암이 걸리기 전에 이미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이야기도 따로 드릴 텐데, 알레르기성 비염, 갑상선 항진증, 백반증, 화폐성 습진 등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몸의 체온이 36.3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은 37도로 약간 높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36.1도로 체온이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삶을 종료할 때는 35도 정도의 체온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있듯이 우리 몸의 체온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2018년도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의 체온이 36.3도, 36.5도에서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는데요. 우선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전에 차가운 음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먹는 습관은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면이라든가 모밀,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몸에 있는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지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 정도 유지되는 장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장과 소장입니다. 이 심장과 소장은 그래서 원발성으로 암이 안 걸리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그만큼 높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몸에 암이 안 걸리는 그런 몸의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 환우분들이 체온을 36.5도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먹으면 몸에서 발열이 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인터벌 운동이라든가 좀 헉헉대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운동이 또 체온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고주파라든가 이런 치료들이, 온열 치료가 우리 몸에 열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우분들은 먹는 것도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운동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체조라든가 또 따뜻한 음식, 강황, 생강, 마늘 이렇게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음식으로 주로 요리를 하셔서 드시거나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차가운 음식, 그다음에 몸을 좀 냉하게 하는 음식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조금 멀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환우분들에게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거는 체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잘 유지되는 항상성이 중요한데요.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7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우다 보니까 항산성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한번 체온이 떨어지고 나면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온이 잘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항상 스카프라든가 장갑, 걸칠 수 있는 옷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항상 재는 습관도 우리 환우분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숯불고기입니다.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거든요. 고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저를 치료하신 교수분께서 안규미님은 고기가 한몫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전 정말 365일 고기를 먹는 육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기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숯불고기잖아요. 캠핑이라던가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숯불고기가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탄 음식에 대한 이슈는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침이 고이는데요. 밖에 나가서 음식점 간판을 보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갈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숯불고기, 두 번째가 매운 음식, 세 번째가 날 것. 이 세 가지를 빼면 음식을 초이스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는 저녁 약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깃집으로 가게 되고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이 부분을 요구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숯불고기가 있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먹으려고 하고, 만약에 너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3점 정도만 저에게 딱 허용하는 이런 범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기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기는 수육으로 삶거나 아니면 쪄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웬만하면 좀 지방이 적은 부위로 살코기 위주로 먹어서 고기를 먹더라도 좀 양질의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사실 나쁘다, 좋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건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환우분들을 바라보는 가족 입장이라든가 의사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이 호중구 수치가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갈등이 항상 존재할 텐데요. 저는 사실 고기를 먹나 안 먹나 이거보다는 적정량의 내 몸이 어떠한지를 관찰을 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비건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비건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좀 고기를 적게 먹거나 끊어서 유지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고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양질의 고기를 삶거나 쪄서 적정량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숯불고기는 멀리 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하게 된 5번째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트를 가게 되면 집게 되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마케팅에 속아서 진짜 10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3가지로 꼽는 것은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김, 오렌지 주스입니다. 베이컨과 소세지는 여러분들도 그거는 100%가 아니지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사실 베이컨은 돼지고기를 뭔가 이렇게 잘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인데요. 구워진 김, 기름이 발라진 김은 100% 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진짜 설탕 덩어리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알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는 우리 환우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뒷면에 보면 적혀있는 제품의 그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서 제품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즈도
100% 치즈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버터, 치즈 이런 것들 가공식품도 정확하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어떤 제품인지, 고추장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서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고유의 원재료를 오롯이 느낄 수 있게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즙에 대한 이야기, 녹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녹즙과 착즙은 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항암이라든가 치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간 수치,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해서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범주에서 착즙과 녹즙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최대한 멀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멀리한 10가지 중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 5가지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 많으시죠. 아직도 5개가 더 남아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좀 더 외라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우 안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치병생활과 많은 환우분들의 치병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